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가끔 은행 구워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행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이 은행이 언제부터 지구상에 있었느냐 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부터 3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그때부터 있었대요. 보통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고 소멸할 때까지 보통 500만 년을 잡아요. 보통이 어떤 생물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 사라질 때 500만 년을 잡는데 그게 몇 배죠? 1억 5천만 년 전에 생겨난 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그랬다가 이제 고생대 때 생겨났다. 그때는 품종이 많았대요. 은행 품종들이. 그랬다가 어쩐 이유인지 몰라도 6천만 년 전. 참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6천만 년 전에 12개나 되는 품종 중에 다 사라지고 한 종류만 남았대요. 근데 그 한 종류가 남은 것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은행나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가 토질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축복받은 나라 그런 건지. 그래서 은행은 현재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고생대 때 태어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그래요. 은행은 현재 우리는 은행을 은행 이렇게 써요. 이렇게 지금 현재. 근데 옛날에는 백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은행 속에 보면 하얀하죠. 그래서 하얀색의 과일 이런 데서 백과라고 해요. 요 은행이라는 뜻은 은빛 나는 색깔이다. 은빛 나는 행은 옛날 살구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살구는 아닙니다만 살구 비슷한. 그러니까 은빛 나는 은빛 나는 것으로서 살구 비슷한 거. 그래서 은행이라는 단어가 썼죠. 근데 은행이라는 단어가 옛날부터 써진 게 아니라 송나라 때부터 써진 거예요.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이전. 예를 든다면 당나라나 옛날 수나라 때 은행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송나라 때부터 은행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현재 원산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도 참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현재 밝혀진 바로는 중국의 양자강 하류 지역에 해발 2000m 지역에 자생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자생지로 나타나. 근데 왜 자생지가 은행은 중요하냐면요. 은행은 스스로 젖목 붙어서 스스로 열매 맺기 어려워요. 인간의 손을 꼭 타야 돼요. 인간들이 또 은행에서 암론수는 구분돼 있죠. 은행나무는. 그래서 사람들이 젖붙이고 해야 이게 종족이 보존이 되지. 안 그러면 자연 상태로는 게 어려워요. 꼭 사람 손을 타야 돼요. 그런데 중국 양자강 하류 지역에 자생지가 발견이 됐다는 거는 스스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또 은행은 보면은 우리가 은행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죠? 은행 이파리 보면은 제가 이렇게 되게 생겼죠? 제가 그림 솜씨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면 꼭 뭐같이 생겼어요? 부채 모양, 또 아니면 오리발 같이 생겼죠? 우리가 뭐 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식으로 오리발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을 이게 오리압자예요. 오리압. 이게 각은 발각자고요. 그러니까 오리발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리발. 그래서 압각이라고 돼요. 오리를. 그러니까 은행잎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은행을. 그런데 은행을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요 행이라고 그랬죠. 은행. 근데 가끔 한문을 보면은 행만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원래 살구를 의미하는 건데 어떤 거는 은행을 의미하게 돼요. 은자를 빼고선. 그래서 혼동을 봅니다. 그래서 옛 고서를 읽다 보면 간혹 행자를 번역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느 때는 은행을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살구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할 얘기고 어쨌든 요런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현재 은행을 보면 또 재밌는 게요. 대개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타화 수정을 한다든지 바람이 한다든지 곤충이 이렇게 날려 이러죠. 근데 은행나무는 꽃가루가 날리는데 꽃가루가 그 동물과 같이 꼬리가 달려 있어요. 정충과 같이. 그래서 스스로 헤엄을 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거라 그런 건지 아니면 스스로 나는 벌레 힘을 안 받는다, 나비의 힘을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스스로 헤엄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물론 그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요. 되게 짧아요. 짧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중에 유일하게 그 꽃가루에 그 스스로 꼬리가 달려서 헤엄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그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스스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타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통력, 뚫고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통력,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통력이 강한 것이 우리는 태음인한테 좋다고 그래요. 태음인들은 되게 몸이 찌뿌릇하고 이러는데 그 뭔가 발산이 되고 뭔가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하면 몸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태음인의 병은 대부분들이 기의 흐름이 막혀가지고 생긴 경우가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뭉쳐서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뭉치면은 풀으면 되겠죠. 푸는데 그래서 은행을 사용해요, 우리가. 그래서 은행은 태음인이 먹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은행 꽃 핀 거 봤어요, 혹시? 거의 못 봐요. 은행 꽃이 언제 피요? 한밤중에 펴요. 그러니까 뭐 한밤중에 꽃이 잠깐 폈다 금방 쳐요. 그러니까 은행꽃 구경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꽃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낮에 피고 이러는 거죠. 낮에 펴서 양기를 받는 게 정상인데 이게 한밤중에 잠깐 폈다 하니 이게 양기가 없어요. 따뜻한 기운하고 오히려 음습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할 때는 은행이 한밤중에 꽃을 폈다 하기 때문에 음기가 있어서 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전 기록을 보면은 그 임신한 여자가 은행을 먹었더니 사산을 하더라. 뭐 이런 기록이라든지 또 뭐 은행 먹고 뭐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은행의 살충 효과가 강해요. 왜냐면 음기가 많아서 그 한밤중에 잠깐 폈다는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살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갈피에 책에 가끔 은행잎 넣죠. 어떤 사람은 은행잎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그걸 했던 이유는 책이 오래되면 꼭 좀이 슬어요. 근데 그 벌레들을 은행잎이 있으면은 살충 효과 때문에 좀이 안 슬어요. 그래서 책갈피에 은행잎을 넣는 이유가 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흔적이 남아서 지금 여고생들이 가끔 이제 뭐 은행잎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요새는 또 어떻게 그 은행잎으로 뭘 만들어요? 뭐 그 은행잎으로 퇴비를 만들죠. 그래서 밭에 뿌려주면은 그 벌레들이 잘 죽어요. 그리고 병충해 별로 안 걸려요. 그것도 살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지금 현재 은행잎으로 또 요새 뭐 진코민인가요? 그거 만들어서 혈액순환제로도 사용하고 그래요.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쓰는 거지. 효과 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전부터 은행잎을 그렇게 바라봤다.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은행은 암구로 숙구루가 달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게 이어주지 않는 한 이게 접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애틋한 사랑을 뜻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영화 은행나무 침대 보셨어요? 그 천년의 그 사랑의 시공을 초월해서 뭐 하는. 저는 처음에 왜 은행나무로 침대를 만들고 왜 그 천년의 그 사랑이 이어지게 그런 이해가 됐을까? 가만히 봤더니 은행나무가 그 남녀 간의 그 애틋한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그 공자께서 그 예전에 행단에 앉아서 제자를 가르치셨대요. 근데 그 행단을 여기 있으니까
요 횡단. 요 횡단에 앉아서 했다는데 요거를 은행나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건 아니라 이제 살구나무 둥치에 앉아서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와전이 돼가지고선 지금도 이제 성균관이라든 이런 데서 공자의 위패를 모시면 은행나무로 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횡단의 의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말이 와전된 거고 사실은 이제 살구나무인데 그렇고 그리고 또 은행나무 자체로도 사실은 좋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 다 배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것도 이제 공부할 때는 필요해요. 은행은 아까도 원체 몇천 년이 몇만 년, 몇십만 년을 이렇게 쭉 오랜 세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은행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질도 강하고 벌레가 안 생기거든요, 잘.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귀신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대요, 은행나무 쓰면. 그래서 도장을 팔 때 꼭 은행나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 부리듯이, 도장 꽝꽝 찍듯이. 그렇게 하고, 이제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은행나무를 사용한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게 다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나와서 그래요. 예전 또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옷에 보면 이렇게 기름기 때가 짓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을 짓져요. 짓진 걸로 옷을 빠르면 없어져요. 기름때가. 기름때? 기름때는 찐득거리죠. 찐득거리잖아요. 그 찐득거리는 기름때로 은행을 썼더니 없어져? 야, 신기해. 그러면은 사람의 가래 봐요, 가래. 가래가 찐득거리죠. 그러면 가래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은행을 먹었어요, 사람이. 그랬더니 진짜로 가래가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송나라 때 그걸 알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한나라 때나 그 이전에는 은행을 약으로 안 썼어요. 약으로 쓴 것이 송나라 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약재로 쓴 것도. 그런 생활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정리하면 가래기침. 기침한다든지 가래 나온다든지 짙은 가래 나왔을 때 은행을 먹으면 가래가 삭는다고 그래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제 폐 기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폐 과일이다. 폐를 좋게 한다. 이런 이제 하는데 이 은행에는 독성이 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기록을 보면은 누가 배가 고파가지고선 배 타고 표류하다가 어느 섬에 도착을 했대요. 도착했더니 은행나무가 잔뜩 있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은행으로 배를 채웠대요. 잔뜩 먹고 이제 배 터지게 먹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깨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죽었대요. 그리고 그런 기록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개를 먹었대요. 엄청나게 먹은 거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영혼이 숟가락 놨더라. 그런 것은 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행이 좋다고 해서 와장창 먹으면 안 되고 좀 이제 적당히 먹어야지. 또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렇다고 조금 먹고 이렇게 했는데 죽고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1000개를 먹어야 죽을 정도니까 어쨌든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그래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 속담에 보면은 자기 딸내미가 시집을 갈 때 예전에는 가마를 탔죠. 이 가마를 타고 갈 때 먼 길을 가면 조그만 요강도 같이 넣어요. 그래도 가마꾼도 들고 이러는데 안에서 쉬하는 소리 들리면 그거 참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참아요. 그런데 사실 소변이라는 게 참아서 좋을 거 없어요. 소변 대변은 쉽게 말하면 몸에 있는 찌꺼기인데 찌꺼기가 쓰레기가 빨리빨리 배출이 돼야지. 배출이 안 되면 탈이 나는 법이에요. 우리 집안에도 그렇잖아요. 쓰레기 빨리빨리 배출해야지. 쓰레기 쌓아놓고 있어봐요. 냄새나고 열나고 별로 안 좋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시집가는 딸내미한테 은행을 꼭 볶아서 줘요. 왜 그랬을까요? 은행을 먹으면은 오줌 소태를 치료해요. 소변이 막 나가려고 하는 거를 적당히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시집가는 딸내미한테 가마 타고 먼 길 갈 때 꼭 은행을 볶아서 주는 풍습이 생겨요. 그 이유는 오줌 소태를 치료하려고. 지금도 오줌 소태 은행을 써요. 한약재로 쓸 때. 그런 기록들이 이제 속담하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 기록이
그냥 허황되게 쓴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지. 그런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예전 그 은행 먹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체했다든지 또 이제 독성이 이제 중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참기름 있죠. 참기름 먹으면은 그 독성이 중화가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을 내가 많이 먹었다, 멋모로, 그러면 이제 참기름을 좀 먹으면은 좀 중화가 되고, 또 예전에는 그 감초 있죠, 감초. 우리가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거. 이 약방의 감초가 웬만한 독성들을 중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흔히 뭐 약방의 감촉적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중독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감초를 이렇게 먹어주면은, 감초를 다리물을 먹으면 그게 풀어져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이제 태음인의 경우,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데 태음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소화가 안 된다든지 위가 꽉 뭉쳤을 때 은행을 먹어서 풀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기관지 천식에 더 좋더라. 그래서 이제 기관지 천식에 이제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게 이제 우리 이제 사상의학을 처음에 만드신 분이 이재마라는 선생님이세요. 이재마라는 선생님이 이제 그런 임상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백 년, 몇천 년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스스로 헤쳐나가는 것이 통력,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하더라. 그래서 태음인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태음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찌뿌릇하고 뭔가 기가 발산이 안 돼서 뭔가 뭉쳐서 생긴 질환이거든요. 그랬을 때 뚫는 힘으로 그걸 하면 돼요. 자, 우리가 가래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폐라고 하는 것이 선통, 자리가 뚫려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괜찮은데 뭔가 삐그덕으로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액이 뭉쳐서 가래가 생기는 법이에요. 또 가래가 생기니까 더 막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나 식으로 가래가 생기니까 막히고 막히니까 가래가 더 생기고 그래서 잔뜩 생기면 숨이 막혀버리니까 기침을 해서 가래를 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아까도 했습니다만 은행은 찐득찐득거리는 거를 풀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름때를 없애듯이 가래를 없애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내는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은행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게 인간의 역사보다 또 지구의 역사의 버금갈 정도 아주 오래된 그리고 그 동양,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서만 있는 이 은행나무를 먹으면서 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거를 먹으면서 뭔가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더라.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애틋한 사랑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걸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